2025년 6월 20일 뉴스 요약. 첫 번째, 빚 탕감 정책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빚 탕감 정책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첫 번째, 7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 채무 전액 탕감 대상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 채무 내용 채무조정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조정 목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도움. 재원 총 8천억 원이 소요되며 추경과 금융권 자금으로 조달.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대상. 코로나19 및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 영업자 중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 차주 내용 채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림 목표. 저소득 소상공인자 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재기를 도움. 결론. 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된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소비 쿠폰으로 경기 부양 시동.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 20.2조 원 중 절반 이상인 11.3조 원을 소비 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 침체된 경기 회복이 목표. 민생회복 소비 쿠폰 7월 중순 지급 예상 총 13.2조 원 규모, 국비 10.3조 원 포함. 지급 대상 전 국민 상위 10% 제외. 1차 지급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인구소멸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2차 지급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수령 방법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 기타 소비 지원책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715% 가전제품 환급 에너지 1등급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 원. 5대 분야 할인 쿠폰 영화, 전시, 공연, 숙박, 스포츠시설 할인. 결론.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세 번째, 토스뱅크 20억 횡령 사고. 토스뱅크에서 2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한 첫 횡령 사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횡령자 토스뱅크 재무팀장 어씨 수법. 어씨는 자신의 팀장 직위를 악용. 은행의 내부 통제망과 결제 시스템에 접근. 법인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20억 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시스템에서 법인 계좌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상 알림을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 곧바로 금융당국의 사고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안타깝게도 경찰이 어씨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 중요한 점은 이번 횡령 사고로 고객의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결론. 이번 토스뱅크 횡령 사건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안타까운 사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보안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정숙 여사 소리치고 싶어요. 평산마을 시위 여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서울국제도서전 참석. 김정숙 여사 관람객과 대화 중 평산마을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백 시위 현황.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본격화된 극우 단체 평산마을 시위. 욕설 섞인 확성기 소음 시위로 마을 주민과 문 전 대통령 부부 고통 호소. 정부 대응.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방치. 2022년 8월 경호구역 확장 일부 시위 제한하지만 여전히 경호구역 밖 시위는 진행 중. 김정숙 여사의 발언. 지금도 그렇다 소리치고 싶다며 답답한 표현. 문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로 상황 반응. 결론. 개인의 자유를 넘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 다섯 번째, 야 추경 대국민 실험 vs 여 경제 망친 정당이 망언. 내용 요약.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으나 여야 협의는 난항. 국민의힘 추경은 졸속 포퓰리즘 국가 채무 증가 우려. 송원석 원내대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로 국민 실험 중 더불어민주당 내란으로 경제 망친 정당의 망언. 김병기 원내대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 야당 협력 촉구 관련 쟁점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자리 요구하며 원 구성 협상 조건 제시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예정 결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민 피해 우려 증가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6번째. 주 4.5일 근무제 시대 열린다. 새로운 일삶의 균형 로드맵. 핵심 내용 요약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와 유연근무 신청권도 법제화 추진. 구체적 계획 올해 주 4.5일제 지원법 제정, 단축기업의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경영계 우려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 가능성 지적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 간 갈등 증가 우려 결론 정부 근로시간 줄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경영계 생산성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 모색 필요. 7번째. 현금 6억 누락 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격화.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공세 강화.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로 받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의원은 6억 원을 집에 보관하며 재산 등록을 누락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 위반을 지적. 가족 관련 의혹도 도마. 김 후보자 아들의 변칙 전학 전처의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임명 등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 국민의힘 규탄 발언 이어가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비리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 결론 논란의 중심에 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열쇠가 될 것.